보세요. 입안 절차. 자, 먼저 기초조사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광역도시계획에 나와 있는 기초조사를 다시 준용한다 그랬죠? 입안할 때는 도시군 관리 계획 도서, 도서는 그림과 서류를 말해요. 도서와 이를 보조하는 계획 설명서를 작성해야 되고,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규정은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할 때 준용합니다. 그 다음에 가로 2번 기초조사에다가 뭘 추가하는가? 환경성 검토, 토지 적성 평가, 재취약성 분석을 포함해야 되고, 기초조사 등을 요 기초조사 등등을 다 생략하는 것도 가능해요. 요 전체를 다 생략하는 게 가능하다. 생략 가능한 경우가 그 지역에 나대지가 없거나 그 지역이 도심지에 위치했을 때 요걸 다 생략할 수 있다. 나대지는 나자가 벗을 나자야. 대지 위에 건물이 없는 것을 나대지라 그래요. 근데 나대지가 없다는 건 뭐예요? 대지 위에 건물을 다 지었다는 뜻이야. 나대지가 없어. 건물 다 지었다. 그때 건물 지을 때 언젠가는 기초조사 등등을 다 거쳐서 지었겠죠. 또 할 필요가 없어. 그다음에 도심지에 위치했다. 도심지는 그냥 된 게 아니야. 언젠가 기초조사 등등을 다 거쳐서 도심지가 됐겠죠. 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다 생략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겨서 53페이지에 그 52페이지는 지금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10년에 한 번 정도 지문에 나오는데, 나중에 제가 5월달 지나고 난 다음에 그해 시험에 혹시나 이 문제를 낼 만한 교수님이 출제위원회에 들어갈 것처럼 보이면 이 중에서 제가 하나나 두 개 정도를 체크해 드릴 거예요. 그 교수님이 평소 좋아하는 것만 딱. 그래서 혹시나 오늘 결석한 친구가 물어보면 52페이지 다 외우라 그러세요. 아셨죠? 어떻게 공법 시간에 결석을 할 수가 있지? 정의의 심판을 받아야지. 그렇죠? 자, 53페이지에 아까 우리 주민의 의견 청취 나왔죠? 그래서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 타당하다 인정하면 도시군 관리 계획안에 반영해야 되는데, 주민의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그 다음에 경미한 사항 두 가지는요, 생략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 주민의 의견 청취를 생략하는 게 가능해요. 생략이 가능해. 첫 번째가 국방상, 국가 안전 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될 필요가 있을 때. 두 번째가 대수롭지 않은 경미한 사항일 때입니다. 사항일 때요. 생략할 수 있다. 요 위에는 별로 쓰신 분이 별로 없네. 다 우리 선생님 다 키가 작아서 그러시구나. 저 위를 쓸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죠. 우리 선생님 중에 저 정도나 쓸 수가 있다 이거지. 그래서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될 사항이 있다. 그때는 공고하고 열람 못 시켜주겠죠. 만약에 이 도로가 군사도로야. 군사도로 설치하는데 파주나 문산에서 군사도로 설치할 때 주민에게 공고하고 열람시켜줘. 주민들 중에 간첩들 많아요. 차라리 북한에다 이메일로 알려줘. 생략할 수 있고, 대수롭지 않은 거, 경미한 사항일 때도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의 의견을 듣는 의견 청취 절차, 제가 실판 다 써놨죠. 공고하고 열람, 14일 이상 열람시켜주죠.
거기서 보니까 2개 이상 일간 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의견서를 제출할 수가 있죠. 누가? 의견이 있는 자, 바로 불만 가진 사람이죠. 60일 내 반영 여부를 통보. 그 다음에 제시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는요, 다시 반영해야 되고, 반영하면 바뀌었죠. 다시 재공고, 재열람을 합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자, 니은번에 국토부 장관하고 도지사도요,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국토부 장관, 도지사는 그 지자체를 자기가 직할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러면 행정 책임자 6명한테 그 사람을 통해서 의견을 들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직접 의견 못 들어요. 뒤로 넘기시고 주민 의견 청취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지자체 조례로 정한다. 조례의 동그라미를 딱 치는 거지. 자, 주민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뭘로 정해요? 조례로 정해. 이게 왜 시험에 나오냐 그러면 우리 동네마다 분위기가 달라. 동네마다 분위기가 달라. 예. 그래서 어느 동네에서는 의견 있는 사람들 의견 제시하세요. 그러니까 바로 다음 날 다 몰려오는 동네도 있고 어떤 동네는 마감 날 오는 경우도 있어. 동네마다 분위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요거 지자체 조례로 정합니다. 예, 지자체 조례로 정한다. 예. 그래서 동네마다 분위기가 다르다는 거죠. 동네마다. 그 다음에 그 지방의회 의견 청취. 자, 이거 끝나가는 이제 지방의회 의견 듣는데 우리는 지방의회 의견 듣는 거 있잖아요. 일단 하나를 꼭 기억해야 돼.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지정이나 변경할 때. 여러분 이 6개는 다 이 절차를 거친다 그랬죠. 6개 할 때는.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 6개를 입안하고 결정할 때는 이 절차를 다 거쳐야 되는데 이 중에서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지정 변경은 굉장히 중요하거든. 이거는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 지방의회 의원이 되면 좋은 일이 있네. 용도 지역이 변경되는 것을 자기가 먼저 알 수가 있네. 그렇죠? 예, 먼저 알 수가 있지. 예. 이걸 기억하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되는 거 박스 안에 1번을 딱 체크해 주는 겁니다. 1번. 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주민의 입안 제한이라는 게 나와요. 자, 주민의 입안 제한은 개념 알고 밑줄 몇 개 치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주민 그러고 뒤에 이해관계자 포함이라고 돼 있죠. 이해관계가 있으면 주민이 아니라도 입안을 해달라고 제안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민. 그래서 이때 이해관계자는요 99.9% 건설회사나 시행사예요. 이해관계자. 자, 주민은 아까 도시군 관리 계획 입안할 수 없다 그랬죠? 입안을 해달라고 제안할 수 있어요.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 입안권자에게 입안을 해달라고 제안할 수가 있고 제안서에는 도시군 관리 계획 도서와 계획 설명서 원래 입안권자가 작성해야 되는 건데 이것을 입안을 제안하는 자가 작성해서 첨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박스 안에 봤더니 1번 기반시설 설치 정비 계량을 입안해 달라고 제안할 수 있다. 우리 집 앞에 도로 설치하나 입안해 주세요 제안할 수 있어. 혹시 여러분들은 주변에 주민이 입안 제안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주민이 입안 제안하는 거 본 적 있냐고? 없죠. 저도 본 적이 없어. 저도. 근데 몇 년 전에요 어느 한 아저씨께서 막 우기는 거야. 자기가 입안을 제안해 봤다는 거야. 자기가. 그럴 리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랬더니 막 우기는 거야. 자기 했다고. 봤더니 입안 제안한 게 아니라 지자체에다가 우리 집 앞으로 도로 뚫어 달라고 탄원서를 제출한 거야. 탄원서 제출하는 것은 입안 제안 아니야. 예.
얼마나 우기던지 내가 할 말이 없어.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 그렇게 쓰세요 그랬어요. 시험에 나왔잖아.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왜 주민이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고 법에는 돼 있지만 주민이 입안을 제한하는 경우가 왜 없냐 그러면요. 아까 뭘 하라 그랬어요. 도시군 관리 계획 도서와 계획서를 첨부하라 그랬죠. 이거는요. 엔지니어링 회사에다가 용역을 줘야 돼. 몇 억 원씩 준다고 이거 용역을. 자기가 이거 직접 못 해요. 그러면 그 엔지니어링 회사에서요. 직원들 한 10명씩 동원해 가지고 이거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실제는 이해관계자 누구예요? 건설회사나 시행사가 한다고. 예. 그래서 이런 거지. 자, 여기 남양주시에서 어느 아파트를 하나 짓겠대. 어느 건설회사가. 내가 미안한 아파트가 있어. 내 미안이라고. 내가 미안한 아파트야. 내 미안을 갖다 한 2,000세대 짓겠대. 근데 이 앞에 도로가 없어. 도로가. 그 다음에 초등학교도 없는 거야. 그러면 이 아파트가 이거 분양이 되겠어요? 안 되지. 그렇죠? 그러면 이 내미안은 도로나 초등학교 같은 기반 시설 설치를 입안할 수 없잖아. 행정청이 아니니까. 누구한테? 남양주 시장한테 도로나 초등학교 기반 시설 설치를 입안해 주세요. 이렇게 제안할 수는 있다고요. 이때 제안을 받은 남양주 시장은요. 나는 원래 이쪽에다 도로나 초등학교 설치를 입안할 생각이 없었는데 내미안 너네들이 해달라니까 해주겠다 그 대신. 그렇지만 입안하고 결정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잖아요. 비용은 너네 내미안이 부담하라 그런다고. 그러면 내미안이 부담을 해. 그리고 이때 부담한 돈을 누구에게 전가시킬까? 입주자들한테 이제 전가시키겠지, 그렇죠? 그래서 실제에서는 주민의 입안 제한은 다 하는 거 보면은 다 건설회사가 해. 실제로는요. 이해관계자야, 이해관계자. 예. 그래서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 변경과 지구 단위 계획 수립 변경. 그 다음에 우리 공장 좀 설치하게 입안해 주세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변경. 그 다음에 용도 지구를 없애고요.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 지구를 입안해 주세요. 그 다음에 규제를 완화시키는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지정 변경 등을 제한 입안해 주세요.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은 규제를 완화시켜 주는 곳인데 뒤에 다시 나와요 다.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은 뒤에 다시 다 자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의 대표가 인천의 차이나타운 같은데요. 규제를 완화시켜 주는 곳입니다. 예. 그 다음에 입안을 제한할 때는 그냥 못해요. 동의를 받아야 돼. 토지 소유자 동의. 그래서 기반 시설에 관한 제한이 있죠. 기반 시설 설치 정비를 개량을 제한할 때는 토지 면적 5분의 4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돼. 바로 도로 설치할 그 토지 면적 5분의 4 이상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입안을 제한할 수 있고요. 나머지는 다 3분의 2야. 나머지는 다 3분의 2 동의. 5, 4, 3, 2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예. 시험에 물론 나오죠. 그 다음에 거기에 제한 절차 봐서 자문 나오죠.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 입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이 있어 필요했을 때는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칠 수가 있다. 자문은 심의보다 정도가 약한 거야. 한번 물어보는 게 자문이에요. 자, 처리 결과 통보. 주민 입안 제안했어요. 처리 결과는 45일 내에 통보.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1회 한해서 30일을 연장할 수 있어요. 길어 넘기면 비용 부담이라고 나오죠.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제안자와 협의해서 제안된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하고 결정에 필요한 비용, 공사비가 아니야. 입안하고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내미안한테 남양주시장이 이반 결정에 들어가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이게 무수히 많이 정답으로 나왔어. 자, 우리 OX로 기출 문제 맞춰보겠습니다. 비용의 전부를 제한자에게 부담시켜야 한다. X. 전부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O. 다 맞히신 거야. 5문제나 나왔어 그게. 예. 자, 그래서 전부나 일부를 부담 시켜야 한다. 시킬 수 있다인데 시켜야 한다 틀리게 나왔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비용 부담을 선생이 가르치는데 밖에 전화 받으러 나가거나 졸거나 그래서 비용 부담을 못 배운 거야. 그래서 입안을 못 모르고 제안했어. 도로 설치해달라고. 그랬다가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갖다가 부담하게 돼 버렸어. 그래서 요 근처에 보니까 거적을 깔고 앉아 있는 거지가 한 명 앉아 있는 거야. 당신은 어떻게 거지가 됐습니까? 못 모르고 입안을 제안했다가 입안 결정에 들어가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해 가지고 자기가 제안한 바로 그 도로 앞에 거지가 된 거야. 거지가.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끝까지 봐야 돼. 우리나라 법은 앞에 일반 국민들한테 다 해주겠다고 돼 있어. 뒤에 가면 비용은 네가 부담해야 된다. 써 있다고. 예, 조심하셔야 되죠, 그렇죠? 잘못 입안 제한했다가는 거지가 될 수 있다. 우리 보통요 왼쪽 팔뚝에 금이 2개 있으면 거지 팔자라 그럽니다. 왼쪽 팔뚝에 금이 2개 있으면. 지금 보지만 집에 가서 봐. 예? 하나가 밥통 거는 줄, 하나가 물통 거는 줄이라 그래서 이렇게 2개 거지 팔자라 그래. 예. 자, 그래서 비용 부담이 시험에 계속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개발진흥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제한을 위해서는 밑에 요건을 갖추라 그러는데 이거 절대 공부하는 게 아니라 가로 1번 하나만 체크. 면적은 1만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해야 된다.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4번 박스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하는 절차 뭐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거였죠.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자, 국가계획과 관련될 때는 국토부 장관이 입안하죠. 자, 저 도로가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도로래. 그럼 저 도로 설치 입안은 국토부 장관이 하고요. 결정도 국토부 장관이 결정해. 그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해야 돼요. 저 도로가 문화재 옆을 지나간대. 문화체육부 장관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도로 설치해도 될까요? 도로 설치 결정이 될까요? 문체부 장관이 안 됩니다. 문화재가 훼손됩니다. 저기 군사시설을 지나가는 도로네. 국방부 장관과 협의. 야생생물 보호구역을 지나간대요. 환경부 장관하고 협의. 이걸 다 거쳐야 돼. 이게 시간이 제일 오래 걸려. 그 다음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부에 설치가 돼 있고요. 국토부 장관이 임명한 사람들이야. 다 자기 친구야. 순식간에 지나가 이거는 중도이 심의는요. 여기서 통과 안 되는 걸 본 적이 없어. 예? 중도이 심의를 거쳐서 국토부 장관이 결정. 예. 자, 그래서 협의하고 심의예요. 그래서 협의 심의 나왔고요. 그래서 여기 심의 중에서 가로 2번에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심의라는 게 있어요. 지구단위 계획과 관련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된다. 자, 우리 지구단위 계획은 대규모 건축이 있을 때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거든요. 그러면 건물 짓는다는 뜻이 표시가 됐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전문가 건축위원회야.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있죠.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공동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래서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디야? 서울의 세운상가에서요. 그때 이제 지구 단위 계획 결정할 때요. 신문 기사가 나왔어.
그 세운 상가 개발하는데 공심을 거친다고 나와. 공심이라 써 있어. 야, 이 기자가 자기가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전문가한테 전화해서 물어본 거야. 뭐 우리 실무에서는 전문가들은 공동심이라는 말을 갖다가 줄여서 그냥 공심이라 그래. 공심. 그래서 공심을 거친다 그랬더니 그걸 갖다 그때를 받아 적은 거야. 그래서 뉴스에 공심이라고 나왔어. 그래서 사람들이 저 공심이 뭐지? 그런 거야. 공동심의. 그냥 빨리 말할 때 공심이라 그러거든. 그러니까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그 부동산 그 담당 기자가 그냥 공심이라고 받아 적은 거야. 그냥 공심이 나왔던 뉴스에 이 공동심의. 협의하고 심의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협의 심의를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 협의 심의 생략한 게 가능해요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협의와 심의도 생략이 가능하다. 예? 국방상 생략이 가능하다. 국방상 국가 안전 보장상 기밀 똑같아. 주민의 의견 청량 똑같아. 하나가 더 있어요. 경미한 사항의 변경. 경미한 사항의 변경일 때 또 생략할 수 있어요. 협의와 심의를. 협의와 심의를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경미한 사항 변경을 생략할 수 있다는 말이 어디 나와요? 밑에 4번 봐. 변경할 때는 협의와 심의 규정을 준용하고 경미한 사항 변경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준용하지 않으니까 뭐야? 생략하는 거야. 그래서 경미한 사항 변경은 생략할 수가 있어요. 협의 심의를. 그 다음에 뒤로 넘겨서 보충학습 이런 거는 뭐 보충하지 마세요. 그다음 이제 고시하고 열람시켜 주는 거죠. 고시하고 열람. 고시 결정된 것을 지역 주민들 알려주는 게 고시. 그다음 열람시켜 주는 겁니다. 저기 이제 입안 결정 절차. 시험에 이거 제가 칠판 쓴 거 계속 시험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효력 발생 결정 고시가 있고 난 다음에 이제 효력 발생이 나오는 거예요. 결정 고시가 있고 난 다음에 요 이제 다음 단계가 자 효력 발생 시기. 효력 발생 시기는 지형 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효력 발생 시기 지형 도면을 고시한 날로부터 효력 발생. 그러면 지형 도면이 뭔지는 다 아시죠, 여러분요? 뭐 다 아시겠지만 제가 혹시나 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지도라는 게 있고요, 지형도라는 게 있고, 지형 도면이라는 게 있어요. 요 세 가지 지도, 지형도, 지형 도면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지도는 평면을 말해 평면. 지형도는 토지의 높낮이가 표시가 된 게 지형도야. 몸매가 지도 같은 사람 있죠. 높낮이가 없어. 저 쳐다보지 마세요. 요즘에 운동하고 있습니다. 높낮이를 만들려고. 그래서 토지의 높낮이가 표시되면 뭐예요? 지형도. 지형도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 사항을 표시를 하면은요. 그때부터 지형 도면이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자, 여기가 이렇게 지도가 이렇게 있어요. 지도. 제가 이제 낯선 동네 이사를 갔다 그러면 제 집이 여기 있다 그러면은요. 저는 제일 먼저 그 지역에 찾는 시설이 있어요. 먼저 도서관을 찾아봐. 도서관이 여기 있대. 도서관이. 그런데 우리 지도는 값이 싸다 그랬죠. 평면을 표시된. 제가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지도를 하나 사서
지도를 봤더니 거리가 한 10분도 안 걸릴 것 같아. 그래서 쓰레빠 신고 나왔는데 갑자기 산이 두 개가 나오는 거야. 왜? 지도니까. 예. 그래서 요 산을 갖다가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지도가 아니라 뭐가 필요해요? 지형도가 필요하다고. 높낮이가 표시되는 거. 요 지형도에다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사항, 예를 들면은요, 이쪽으로 도로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여기다가 초등학교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지형도에 표시하면 우리가 이걸 뭐라 부르는 거야? 이제 지형 도면이라 그래. 지형 도면을 지역 주민들한테 고시한 날부터 이 효력이 생기는 거야. 지역 주민들한테 알려주지 않으면은요, 권리침해 당할 수 있잖아. 그래서 고시한 날로부터 효력이 생겨요. 지형 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자, 효력 발생 시기 나왔죠?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 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다음 날 그러면 안 돼. 고시한 날부터야. 고시한 날에 다음 날에 틀리게 나와요. 고시한 날의 다음 날이라고 우리나라 시험에서 한 7번 정도 틀리게 나왔어요. 같은 교수님이 내신 거예요. 감정평가사 시험에도 내고 중개사도 내고 온갖 시험에 다 틀리게 내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기득권 보호 규정이 있습니다. 예. 1번 원칙 보세요.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 자기가 공사를 착수했는데 그 위로 도로 지나간다고 나중에 결정한 거예요. 먼저 착수한 사람한테 기득권 인정해줘. 하던 공사 계속할 수 있다. 그러면 도로가 이제 여기를 피해서 지나가야 되는 거죠. 그럼 요 규정을 보고요, 많은 국민들이 감동받아요. 우리 조국이 우리 국민들의 권리를 이렇게 보장해 주는구나. 근데 그 감동은 다음 주면 끝나. 다음 주에는요,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될 만한 곳에서는 아예 허가를 안 내주는 규정이 나와.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할 때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거지. 실제로는요. 예, 감동이 오래 지나지 않습니다. 그다음 예외가 시가와 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 우리가 아직 자세히 안 보였죠. 시가와 조정구역 영종도 347만 평, 수산자원보호구역 통영 앞바다 굴양식장, 강원도 양양에 연어가 올라오는 곳들, 이런 데가 수산자원보호구역인데, 요걸로 지정되기 전에 먼저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사람은 지정 후에도 하던 공사 계속할 수 있다. 예. 하던 공사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단 3개월 내에 신고해야 돼. 3개월 내에 신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겨서 이제 지형 도면의 작성권자라고 나오죠. 예. 도시군 관리 계획 입안권자는 지형 도면을 작성할 수가 있어요. 예. 지형 도면을 작성해야 됩니다. 예외적으로 자기가 직할하는 땅이 없는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도 입안할 수 있죠. 근데 국토부 장관, 도지사도 작성을 할 수가 있는데 자기가 직할하는 땅은 없으니까 6명 시장 군수한테 의견을 들어 작성해야 되고요. 그다음 이제 승인 받는 거 보세요. 대도시 시장을 제외한 시장 군수는 누구에게?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죠. 대도시 시장을 제외한 시장 군수는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면 대도시 시장은 지형도면 작성했을 때 승인 받아요? 안 받아. 대도시 시장을 제외한 시장, 50만 안 되는 시장하고 군수가 지형도면 작성했을 때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예. 자, 그러면은 그게 이제 승인에서 나오는데, 여러분들 우리 도지사 승인은 시험 범위에서 총 몇 번 나온다 그랬죠? 지난주에 도지사 승인 총 몇 번 나온다 그랬어? 우리 시험 범위에서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은 총 6번 나온다 그래서 지난주에 6번.
6번 중에 이게 몇 번째로 나온 건가? 이게 세 번째로 나온 거야 지금. 지난주 우리 광역 도시 계획을 시장 군수가 수립했을 때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다음에 도시군 기본 계획을 시장 군수가 수립했을 때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세 번째가 이거죠. 대도시 시장을 제외한 시장 군수가 지형 도면을 작성했을 때는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게 세 번째 나온 거예요. 앞으로 세 번 더 나와. 세 번 더 나올 때도 계속 우리 반복해서 기억할 거예요. 우리 시험범위에 도지사 승인이 총 6번 나오는데 6개 중에 3개는 시험에 나와 매년. 6개 중에 3개가 시험에 나온다고요 매년. 예. 그래서 이런 것들만 외워도 우리 60점을 넘길 수가 있어. 예. 60점 안 맞으려고 몸부림을 쳐도 60점 나와. 예. 이런 것들만 외우면. 예. 그거 설명을 드렸죠. 예. 그 다음에 오른쪽에 도시군 관리 계획의 정비라고 나왔습니다. 자, 도시군 관리 계획은 몇 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나와요? 5년. 이게 나왔구나. 또 드디어 또 5년이 나왔습니다. 5년마다 타당성. 5년마다 재검토예요. 그래서 요거 하고 5년마다 재검토. 우리 시험 범위에서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게 총 몇 번 나오죠? 6번 나와.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한다는 말이 총 6번 나오고요. 6개 중에 하나는 매년 시험에 나와. 지난주에 우리 하나 배웠어요. 도시군 기본 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죠. 오늘 도시군 관리 계획도 5년마다 타당성을 갖다가 재검토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몇 번 더 남은 거야? 4번 더 남았어. 총 6번이 있는데 6개 중에서 하나는 매년 나와요. 예. 도지사 승인 6번,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 6번. 예. 그 다음에 여기 2번 박스는요. 자, 우리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시군이 있을 수 있다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은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두 번째, 광역 도시 계획 내용 안에 도시군 기본 계획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을 때는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시군이 있어요. 그래도 도시군 관리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시군은 없어. 무조건 해야 돼. 도시군 관리 계획은. 그래서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시군의 시장 군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정비할 때는요. 시군의 장기 발전 구상을 포함시켜야 돼. 이 장기 발전 구상이 장기 발전 방향, 즉 도시군 기본 계획을 대신하는 거야. 장기 발전 구상이 도시군 기본 계획을 대신한다. 그래서 공청회를 개최해야 되고 이에 관한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시험 범위에서요. 공청회는 총 5번이 나와. 공청회. 총 5번 나오는데 이게 세 번째로 나온 공청회야. 지난주에 2번 나왔어요. 광역 도시 계획 수립할 때 공청회. 도시군 기본 계획 수립할 때 공청회. 여기서 타당성을 검토하죠. 그렇죠? 장기 발전 구상 포함시킬 때 뭘 해요? 공청회를 개최한다.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앞으로 2번 더 나옵니다. 공청회는 총 5번 나오는데 5개 중에 하나는 시험에 나와요. 예. 그다음 도시군 관리 계획 위반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뒤로 쫙 넘겨서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 나오는데요. 자, 그러면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을 보기 전에 우리는 요 도시군 관리 계획 입안 결정 절차가 왜 중요한지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은 뭐예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하는 일을 내용이라고 한다. 그리고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것, 이게 내용이야. 그래서 시험 문제는 세 가지로 물어봐. 다음 중 도시군 관리 계획의 내용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다음 중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닌 것은, 바로 내용을 물어보는 거예요. 다음 중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하는 일이 아닌 것은, 다 똑같은 얘기야. 예, 다 이 6개예요. 그러면은 이 6개 중에서는요, 이제 함정이 나오는 거지. 여기에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이 이렇게 있을 때,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 안 한다 결정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 결정이 됐을 때 그 구체적인 절차는 우리가 뒤에서 공부할 도시개발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도시개발법이 적용돼. 그다음에 정비 사업 뭐예요? 재개발, 재건축이죠. 정비 사업을 한다 안 한다 결정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이 돼. 한다고 결정이 됐을 때 그 구체적인 절차는요, 우리가 뒤에서 공부할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개발법과 정비법을 공부하다 보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에서 공부할 때 유사한 내용들이 나와. 왜 그런가? 도시개발법과 정비법의 본래 출신은 어디야? 도시군 관리계획 출신이야. 예, 도시군 관리계획 출신이라고.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 안 한다 결정,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 한다고 결정됐을 때 구체적인 절차는 도시개발법이 적용이 돼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 도시관리계획으로 마곡 지구에 도시개발 사업 한다고 결정이 됐어. 그때 결정되고 난 다음에 구체적인 절차는요, 서울의 마곡지구 같은 데는 도시개발법으로 만든 거지. 예. 그 다음에 서울의 금호동에 정비사업, 재개발 사업 한다고 결정 서울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했어요. 그 구체적인 절차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또 약간 응용 문제가 나옵니다. 우리 정비 사업은 재개발, 재건축을 말하잖아. 재개발, 재건축. 그래서 시험에서 아직 안 나오는데 다른 시험에 냈던 문제가 있어요. 다음 중 도시관리 계획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재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 나왔어. 맞죠? 정비 사업이 뭐야? 재개발, 재건축이니까 재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은 결국 뭐예요?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 바로 재개발에 관한 계획, 재건축에 관한 계획, 이렇게 나와도 맞는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또 하나, 이제 이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이 왜 시험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를 우리가 이제 체크를 해야 돼요. 자, 여기가 이제 남양주시라고 보겠습니다. 여기가 남양주시가 이렇게 있어요. 자, 이 남양주시에서 이제 먼저 용도 지역을 지정할 필요가 있죠. 여기를 이제 주거 지역에서 주거 지역, 용도 지역 중에 주거 지역, 여기를 상업 지역 지정했어요. 상업 지역. 여기 다시 주거 지역 지정하고, 여기 다시 상업 지역 지정했습니다. 요거는 몰래요. 용도 지역의 지정으로 하는 거지, 그렇죠? 예, 있어요. 그 다음에 요 상업 지역 중에 요 일부가요, 화재가 날 우려가 있대. 여기를 방화지구로 지정해서 화재를 예방하는 방화지구로 지정했어. 이건 뭘로 하는 거야? 용도지구에 지정하는 거야. 용도지구에 지정한 거지. 그 다음에 요쪽에 이제 도로가 이렇게 필요해. 도로. 이게 도로가 이렇게 있고, 예.
그 다음에 요쪽에다가 하나 더, 요쪽이 이제 녹지 지역으로 지정한 거예요. 녹지 지역 이렇게 지정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도로는 기반 시설이죠. 그렇죠? 기반 시설의 설치, 그렇죠? 그 다음에 요쪽에다가 초등학교를 또 설치해. 이거 기반 시설이죠. 뭘로 해? 기반 시설의 설치로 하지. 오케이, 그렇죠? 그 다음에 녹지 지역은 용도 지역 지정했는데 이 녹지 지역에요. 글쎄, 녹지 지역 중에 요만큼을요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해. 여기를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해. 자, 개발 제한 뭐 용도 구역 중에 개발 제한 구역 있죠?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지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여기 주거 지역 중에서 특별하게 개발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기를 갖다가 도시 개발 사업 한다고 결정하는 거예요. 도시 개발 사업 한다고 결정. 요쪽 주거지기 좀 오래됐어요. 그래서 낡은 거를 부시고 이제 아파트를 짓고 싶어. 이렇게 꼬맨 자국도 이렇게 있는 집들이 있어. 여기를 또 뭘로 하는 거예요? 정비 사업하겠다고 결정하는 거예요. 뭘로 해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대규모로 건물을 지을 때 있죠. 이렇게 건물을 대규모로 짓는다고 여기를 우리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는 거예요. 이런데 대규모로 건물 지을 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해요. 건물을 대규모로 지을 때 깨끗하게 짓게끔 만들어. 이거 뭘로 하는 거야?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해. 그다음 이쪽 상업적 봤더니요. 이 상업적이 요만큼을 규제를 완화시켜 주면은 효과가 엄청나게 크게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요 상업적의 요쪽을 갖다가 규제를 완화시켜 주는 입지 규제 최소 구역으로 이렇게 지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만히 보니까 어느 도시에서 토지를 이용하는 것이 이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 6개네. 이 6개가 있으니까 도시를 만들 수가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도시군 관리 계획 뭐라 불러? 토지 이용 계획이라 그러고. 어느 도시를 갖다가 이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 6개를 가지고요. 하나 도시를 만들었지. 그렇죠? 그래서 이걸 계속 물어본다니까 시험에서 이걸 계속. 예. 그래서 이게 2년에 한 번씩 시험에 나와요. 다음 중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이 아닌 것은 1번 용도 지역 지정, 2번 용도 구역 변경, 3번 기반 시설의 설치, 4번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5번 택지 개발 지구의 지정. 몇 번? 5번. 택지 개발 지구 지정 없죠? 없어. 시험에 틀린 집은 계속 나오죠. 그래서 이거 다 외우셔야 돼. 외울 수 있겠죠? 예. 안 외우려 그래도 어차피 다 외워져. 예. 앞으로 나올 때마다 계속하고 기출 문제 풀면은 또 계속 나오고 문제집을 풀어도 계속 나와. 우리가 이걸 안 외울 수가 없다니까. 다 외울 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은 요 1번부터 6번까지를 갖다가 오늘 또 숙제가 이걸 다 외우시는 거죠. 그렇죠? 외우시고 그다음에 요 기초조사부터 저기 결정 고시까지 저 절차 있죠.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토지 적성 평가, 재취약성 분석, 그다음에 주민의 의견 청취, 지방의회 의견 청취, 입안, 협의, 심의, 결정 고시까지. 이건 외워놔야 돼요. 이거 시험에 계속 나오니까 아셨죠? 예. 잠시만 쉬었다가 이제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보겠습니다. 잠시만 쉬겠습니다.